무겁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답다 까지는 아닌데 반 정도만 이렇게 걸칠 수 있게 되어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 차량이 어떤 데서는 2세대라 그러고 또 어떤 데서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거든요. 랜드로버의 영업사원분께 여쭤봤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는 2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2세대급 변화를 주긴 했어요. 플랫폼도 바뀌고 디자인, 외관, 실내 정말 좀 많이 바뀌고 옵션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어떤 차량이고 중고차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고 정확하게 자세히 장단점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랜드로버 모델답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마치 앞모습은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 크램쉘 보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릴 부분이 좀 적죠. BMW는 그릴이 커지고 있는데 얘는 내연기관치고는 그릴이 좀 적게 나와 있어서 유려한 디자인 때문에 전기차 같은 느낌이 납니다. 15년도부터 19년까지 나온 전 모델 대비 확실히 더 잘생겨진 것 같고, 각이 지고 라인들이 좀 살아나면서 좀 더 남성미 넘치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면도 그렇고 후면도 그래요. 위로 상승하는 요 벨트 라인, 요 안쪽으로 꺾인 C필러, 굉장히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얘가 생각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얘랑 비슷하게 생긴 차가 있죠. 레인지로버 이보크.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얘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고 크기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 이보크랑 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고민을 하시는데 본인의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레저 그리고 많은 인원이 타는 패밀리카로서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실내 구성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을 이렇게 버튼으로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한번 누르면은 이제 시트 열선 시트, 바람은 이걸 한번 누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깔끔해지는 거죠. 버튼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 장단점이 공존하고요. 이 계기판에는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각종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에 버튼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버튼. 이런 디테일은 랜드로버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로우 트랙션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간에도 오프로드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차로 유지 기능에서 스티어링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에이다스 기능이 추가된 모델이죠. 메리디안 스피커, 무선 충전 시스템, 거의 국산차 수준으로 옵션이 좋습니다.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중형 패밀리 SUV답게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앉았을 때 레그룸은 넉넉한 거는 기본이고요. 와,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요 헤드룸 공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창문이에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짜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앉았을 때 시야 개방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리클라이닝이 당연히 되고요. 요 앞에 이렇게 슬라이딩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충분히 여유롭고 편안한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와이드 공간도 좁지 않아서 성인 5명이 타고 여행 가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위의 개방감이 진짜 완전 넘사벽, 그냥 아예 천장이 없는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에어벤트랑 열선 있고요. 상위 라인업처럼 요 크램쉘 테일게이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없는 거 좀 아쉽지만,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레저를 즐기기에 그리고 다목적 패밀리 SUV를 쓰기에 충분한 공간감, 요거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스페어 타이어 뭐 요즘 굳이 넣어갖고 다닐 필요 없지만 얘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답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P250 모델입니다. 거기서 250은 마력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거의 250마력에 달하는 4기통 가솔린인데, 요즘 독일 차들 4기통 가솔린들 그렇게 썩 조용하지 않고요. 진동도 좀 있습니다. 뭐 벤츠도 그래요. 근데 얘 요 정도면은 이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컨디션 괜찮고요. 아이들링 상태에서 정수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프로드가 가능한 무늬만
SUV가 아닌 진짜 찐 SUV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PTA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차체 강성이 약 13%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게도 늘어났어요. 연비는 조금 안 좋아졌지만 차의 기본기 그리고 내실은 좀 더 좋아진 거고요. 여러분들 중고차로 알아보실 때는 15년식부터 19년식까지 나온 요 전기형 모델보다는 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20년식부터 보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랜드로버는 차주분들보다는 인터넷에서 안 타시는 분들에게 많이 까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고, 얘도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스카답게 가격 좋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후기형 모델, 가솔린 모델 S랑 SE가 있는데 S는 옵션이 좀 떨어진 모델이죠. SE는 전국적으로 몇 대 없습니다. 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S보다는 이왕이면 SE를 사세요.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을 사시더라도 SE가 옵션이 좋은 거니까 옵션 확인해 사시고, 23년도 22년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나온 차들이 가끔 마이너스 옵션으로 오히려 요 20년식 21년식보다 사양이랑 뭐 옵션들이 좀씩 빠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잔고장이 좀 심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사실적인 것도 있고요, 좀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 남아있는 차를 사시는 게 중고차를 잘 사는 또 꿀팁이 되겠습니다. 시내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과연 어떤 차인지, 정말 괜찮은 차인지 진면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얘의 전신 모델인 프리랜더를 잠깐 탔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은 비슷하면서 조금 더 얘가 온로드에서 승차감이 좋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얘는 특징이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게 특징인데, 얘가 소렌토보다 작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무거워요. 소렌토가 한 1750kg 정도, 얘는 2050kg, 그러니까 2톤이 넘죠. 그리고 이 정도 차 크기 국산차로 봤을 때는 뭐 스포티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스포티지가 공차 중량이 150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크기의 차보다 500kg나 무거운 거예요. 그게 경량화에 실패한 건지 본질에 충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리뷰어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하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좋은 걸 썼다, 많이 썼다, 뭐 본질에 충실했다, 견고하다,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다 보니까 디테일링 강성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라고 하는데, 무겁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연비가 안 좋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저처럼 아줌마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밟는 거,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근데 보통 이런 차를 이렇게 혼자 타려고 사시진 않으시고 대부분 패밀리카로 사실 테니까 그렇게 뭐 과속 주행을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온로드 주행의 느낌은 무난합니다. SUV지만 그렇게 심하게 롤이 생기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생각보다 정숙성도 나쁘지 않네, 힘저름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데,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편안하고 괜찮은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직진할 때도 그렇고 차선을 바꿀 때도 그렇고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분명한 거는 동급이라고 할 만한 차가 국산차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SUV, 국산 SUV에서는 사실 좀 느끼기 힘든 그런 안정감이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답다 까지는 아닌데 괜찮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이 차량의 온로드 주행 성능, 뭐 무난해서 괜찮다 이런 포인트보다는 이 차는 오프로드가 가능하고 심지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죠.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왼발. 저는 이 왼발 놓는 공간이 좀 완벽하게 좀 넓게 확보가 돼 있는 차를 좋아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왼발 디딤발을 조금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발이 요만하면은 거의 반 정도만 이렇게 걸칠 수 있게 돼 있고,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턱이 져 있어 갖고 힘듭니다. 이거는 많은 차주분들이 아마 불만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전 차주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여성분들은 불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리도 이렇게 오므려서 남자들보다는 좀 앉으시는 편이고 발도 작으실 거고 그럼 없으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 이렇게 쩍벌남들, 저 같은 쩍벌남들은 좀 불편하다. 이게 무거워서 좀 굼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속에서 이렇게 뭐 차선 바꾸거나 칼치기 할 때
그때 뭐 못할 정도, 답답할 정도 아니에요. 엄연히 요즘 차들이 워낙 좀 가볍게 그리고 좀 출력이 높게 나오면서 좀 나가는 거에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진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얘가 뭐 소렌토보다 안 나가거나 카니발보다 안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걔네들보다 좀 더 경쾌하게 나갑니다. 벤츠 BMW의 2.0 SUV를 타셨던 분들이 느꼈을 때 답답한 그런 느낌일 테지, 국산차를 타다가 갈아타신 분들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다들 아시겠지만 진입각, 뭐 탈출각, 램프각 이런 것들이 정말 훌륭하고요. 600mm 도강이 가능합니다. 60cm까지 물 차 있는 걸 건널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산차에서는 그렇게 건널 수 있는 차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순정으로는 다륜구동이면 오프로드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SUV는 다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정말 크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는 흔치 않고요, 또 잘 갈 수 있는 차는 더 흔치 않습니다. 근데 랜드로버의 모든 차종은 오프로드가 가능하고요, 잘 갑니다. 오프로드가 가능한 차가 온로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난하게, 나쁘지 않게, 나름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좀 예산이 한정적이고 그 차도 지저분해질 거고 고장날 거고 이런 거 생각해갖고 메인 차로는 오프로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테라칸이 그랬고요. 테라칸 중고로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사갖고 오프로드 좀 세미 튜닝을 하고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 전에는 무쏘 스포츠, 무쏘 이런 차들, 쌍용의 정통 4륜구동 차들, 요즘은 토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이런 차들, 공통점이 프레임 바디였죠. SUV가 대부분 모노코크입니다. 도시명 SUV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별종이죠. 원래 SUV가 갖고 있는 성격에서 변화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랜드로버 뭐 이런 뭐 지프 이런 정통 SUV를 타시는 분들은 나머지 SUV들을 보고 SUV 룩이다, 저런 거는 SUV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많이 중고로 구입하시는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오프로드를 한번 즐기고 싶어서, 산타페나 소렌토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오프로드를 한번 즐기고 싶어서, 레저를 즐기고 싶어서 가시는데, 그분들이 적재 공간이 필요해서 픽업 트럭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걔가 4륜 구동 그리고 파트타임 4륜이 되고 오프로드에 좀 강한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래서 그걸 사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승차감. 그래서 그걸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면서 오프로드까지 즐길 수가 없죠. 왜냐, 평상시에는 승차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2대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칸이 굳이 필요 없는데도 대안이 없으니까 픽업을 사시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한 대로 끝내세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한 대로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랜드로버 디펜더 런칭 기념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도강을 하고 진짜 오프로드 코스를 운행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느꼈는데, 이 정도 각도와 경사와 이 정도 코스는 그냥 순정 렉스턴 스포츠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랜드로버 차들은 순정으로 가능하더라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각도였는데도 빠져나오고, 도강을 길게 하고, 도강도 이게 그냥 뭐 잔잔한 물이 아니라 물살이 오는,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물살이 어느 정도 있는 데를 건너고, 자갈 뭐 이런 거를 건너고, 모래 언덕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건너는 거 보면서 이거는 믿을만 하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차는 몇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프 랭글러 오프로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온로드에서 불편해요. 승차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온로드에서 당연히 산타페 소렌토보다도 승차감이 좋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그 렉스턴 스포츠, 뭐 테라칸 이런 차들보다 더 월등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 성격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차입니다. 이 랜드로버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SUV 아닌가, 옵션이 좋고 럭셔리 SUV 아닌가. 물론 이 위에 급들은 그렇죠. 뭐 레인지로버 라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스커버리 라인은 패밀리카로 좀 여유로운 공간 뒤에도 넓거든요. 얘들 생각보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차. 그랬을 때 나 5인승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3열까지 있어야 되고 7인승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디스커버리 5,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랜드로버 스포츠는 정말 훌륭하다, 대안이 없다. 어떤 차가 얘랑 비빌 수 있을까, 이 성격을 갖고는. 그냥 나는 오프로드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나는 일탈을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남들 다 가는 캠핑장 말고 오지도 좀 가보고 싶고, 고바위 같은 데 넘고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낚시 이런 거 정말 사람 없는 데 가갖고,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딨어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취미, 그리고 우리 태고의 원시시대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우리 유전자가 있죠. 동굴에서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유전자, 야생
사냥하고 뭐 그런 유전자. 그 차를 타면은 왜 기분이 좋냐면요. 이제 예전에 그 말을 탔을 때 그 유전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책에서 나오지 않나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상상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원초적인 정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차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주행이 너무나 상쾌하다. 그런 팔방미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사시면 되고요. 신차로는 비싸죠.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온 이 매물 22,000km 20년식 신차 보증 남아있고 여성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흠잡을 게 없어서 가격을 하나도 못 깎았어요. 너무 깨끗한 차고요. 완벽합니다. 향 너무 좋고요. 저는 방향제가 있었던 차량들도 담배 냄새 나는 차량들처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방향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정말 이 쾌적한 상태. 운전자가 차를 아끼는 분. 이거는 이제 여성분 그러니까 사모님보다 그 남편분께서 맨날 세차를 해주셨대요. 남편분이 차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분의 관리가 들어간 차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솔린 좀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네, 이렇게 내외관 그리고 주행까지 다 해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어떤 차량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이 차량의 장단점 설명드렸습니다. 구하기 힘든 차인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방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컨디션이 현재 좋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빨리 구매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 거고요. 안 팔리면 가격을 또 낮출 수 있으니까 계속 저희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구매가 가능하시겠죠. 좋은 중고차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자동차 정보 정확하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